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4월에는 그냥 제약바이오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 나오는, 정확히 말하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을 어느 가격에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이랑 제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자료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좀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조금 이 사칭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얼굴을 공개하고 찍는 영상이 아니라면 전부 사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뭐 사칭을 발견하면은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재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매도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주식에 대해서 하방 베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 구간이죠. 근데 이제는 4월 초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전면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기업들이 공매도에 좀 취약할까 지금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차장고 상위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대차장고는 특정 주식을 빌린 뒤 아직 상황하지 않은 물량을 의미하고요. 잔고가 많을수록 공매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무차입 공매도가 안 됩니다.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에 내가 있는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빌리고 일단 쳐놓고 밑에서 내가 갚을게, 뭐 이게 무차입 공매도인데 이젠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식을 미리 빌려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빌렸을수록 이거는 공매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번 공매도 재개는 기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정됐던 허용 범위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종목에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이제 가능하다란 뜻은 뭐냐면은, 고점에 있거나 조금 불안한 기업이라면은 어떤 기업이든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이 공매도 압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이 선별과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조금 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기업들은 조심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누가 높은지 대충 보면은 상위 종목에는 당연히 뭐 클수록 많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이렇게 그냥 어느 한 업종이 집중돼 있지 않고요. 그냥 대기업이라 한다면은 다 높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포스코 퓨처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한양행, 현대차 해서 각 업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 비율로만 놓고 보면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2차전지랑 여기 몰려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수는 어디서 하죠? 매수는 저가에 하죠. 매도는 언제 하죠? 네, 고가에 하겠죠. 그럼 사실 2차 전지는 지금 다 바닥에 있는데 여기서 공매도를 쳐봤자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아마 2차 전지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이 오르고 고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공매도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 쪽에 좀 몰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수치를 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이게 위기일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번 공매도가 우리한테는 좋은 기업을, 그러니까 실적도 성장하고 기업 가치도 정말 나쁘지 않은 기업이 공매도 때문에 밀린다면 이거는 저평가에 사기 좋은 시기라는 거죠. 얘는 지금도 적정 가치인데 이 적정 가치가 공매도 때문에 밀린다면, 아 이거는 우리가 밀릴 때 기회다, 이때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런 기업이 어디 있을까?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중국 한시 비자 면제가 진행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3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라고 발표했고요. 원래는 제주도만 좀 한정적으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어디든 가능하게끔 진행을 하는 거죠. 입국 경로를 따지지 않고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대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건 이번이 사상 최초다. 올해 방한 관광객 1,8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며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이 약 536만 명을 모을 계획이다. 한 3분의 1이 조금 이제 안 되게 이 중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게끔 목표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한시 비자 면제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비자 입국의 구체적 방안은 4월 중에 발표를 하고 중국 단체 관광객을 전담할 여행사 등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을 담당할 여행사는 상당히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중국인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럼 들어와서 뭘 할까? 정말 그냥 관광을 할까? 그러니까 뭐 유적지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를 보러 다닐까?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최근에 피부과를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또는 메인권의 피부과를 실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명동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이런 피부과를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뭘 아냐? 한국인이 없습니다. 다 보면은 대부분이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책자도 나라별로 놓고 있고요. 실제 통역사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통역사가 대부분 중국인 통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 피부과의 크기에 따라 중국인 통역사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메인 상권의 피부과들은 외국인의 손님이 정말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뷰티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인들의 미용 수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국 의료 미용 시장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 미용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칼을 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이나 이런 뼈를 깎고 이런 게 아니라 필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쥬란 주사를 놓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울세라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레이저를 쏜다든가 아니면 슈링크, 인모드, 써마지 여러 가지 피부과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 시술들을 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죠. 왜? 효율도 좋고 안전하고 잘해주고 가격도 괜찮고 서비스도 좋고 그런다라는 거죠. 2017년 993억 위안에서 2022년 2268억 위안, 2023년에는 2666억 위안으로 의료 미용이 중국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로이 컨설팅에 따르면 1년 내 의료 미용을 받아본 소비자의 70%가 피부 미용까지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적으로 미용을 받았다라고 한다, 주사를 맞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피부에 또 레이저를 쏜다라든가 여러 가지 또 관리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에서 선진적인 의료 미용 기술과 풍부한 경험으로 유명하며 그간 많은 중국인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으로도 의료 미용이 많이 들어오고 한국에서 많이 써보니까 중국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 이걸 우리 뿌띠 미용이다라고 합니다. 필러라든가 아니면 레이저라든가 주사라든가 이 칼을 대지 않고 하는 미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구나, 이 시장이 앞으로 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중국 내부에서도 수요가 커지는 거예요. 야, 한국 가봤는데 좋더라, 괜찮더라. 그럼 뭐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할 수 있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바로 K필러의 성장입니다. 필러가 아까 뭐라 했죠? 필러는 수술을 해서 코를 세우거나 수술을 해서 뭔가를 이식하는 게 아닙니다. 주사기로 넣어서 콧대를 세우거나 또 이마를 채우거나 아니면은 팔자주름에다가 필러를 넣거나 해서 주름이 지지 않게끔 또는 뭔가 윤곽이 좀 더 나오게끔 아니면 주름을 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툴리눔 톡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보톡스죠.
글로벌 인지도를 높인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이 다음 타자로는 필러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러 갑니다. 2023년 국산 필러 수출액은 3억 4,574만 달러로 연간 3억 달러의 고지를 처음 넘어섰고요.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은 중국이나 중동, 남미 등으로 눈을 돌렸죠. 왜? 중국에서 한국 와보니까 야 너무 좋더라. 안전하고 편하고 싸고 서비스가 괜찮더라. 각국의 시장 특성에 맞춰 글로벌 진출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으로 미용을 하러 관광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 자체를 수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개 기업이 있죠. 휴젤, LG화학, 그 중에서도 휴메딕스는 올 상반기 브라질에서 보디필러가 뭐예요? 얼굴이 아니라 몸에 맞는 필러입니다. 품목 허가를 받아 연내에 출시한다라는 목표입니다. 이 뭔 소리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휴메딕스의 성장입니다. 브라질은 우리가 보통 필러를 맞는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코나 뭐 이마 아니면은 뭐 이런 팔자주름 뭐 아니면은 이 광대가 좀 튀어나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광대 위에다가 필러를 맞아서 조금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브라질은 가슴이나 엉덩이, 골반 아시겠지만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과 좀 다르죠. 골반이라든가 좀 도드라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 필러 수요가 전체 필러 시장의 60%예요. 그 정도로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 아시겠지만 얼굴에 넣는 양이랑 이 가슴, 엉덩이, 골반에 들어가는 양 자체가 당연히 다르겠죠. 몇 cc라고 하지만 여기는 cc로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보디 필러는 팔자주름, 이마 등 얼굴용 필러에 비해서 100배 이상 많은 용량이 필요해 용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크기가 다른데 얼굴의 이마랑 골반이랑 크기가 다르잖아요. 휴메딕스는 엘라비에 리볼라인 등의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미국 진출을 위한 임상도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그냥 글로벌적으로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휴메딕스는 상반기 중 태국 내 제품 출시에 이어 하반기 베트남 국내 화장품 사업에 관심도가 높은 주요 시장에 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베트남, 브라질, 미국 준비 중이고요. 중국도 진출을 하고요. 휴메딕스가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진짜로 괜찮을까? 휴메딕스가 정말 성장을 할까? 인 부분인데 현재 이미 브라질 자체에서도 수출액이 지난해 1분기 약 30억 원에서 4분기 56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은 전년 대비 약 113%, 그러니까 2배 정도 증가해서 170억 원을 기록했는데 충분히 여러 가지 승인을 받고 하면은 이 매출액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브라질 바디 필러 품목 승인으로 전체 브라질 필러 수출 2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바디 필러를 나가는 기업이 휴메딕스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영업 실적은 필러 수출 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출 성장 관련 비전이 주가 상승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올해 휴메딕스 필러 수출은 중국, 브라질 기존 수출 시장 성장과 그러니까 브라질은 승인받고 더 나가는 거고요. 태국이나 베트남은 추가적으로 수출이 포함돼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 공매도에 따라서 고가에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했죠. 바이오에서. 그럼 당연히 뭐예요? 휴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꽤나 높습니다. 그럼 무조건 공매도에 타겟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률이 높겠죠. 대차장고가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휴메딕스 지금 자체에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저평가된 상태에서 관심 갖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공매도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초에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고점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나 미용기기 기업들이 타겟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에 우리가 흔히 보톡스나 필러 기업들이 들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공매도는 단기적으로 매도세를 유발할 수 있겠죠. 왜 높으니까 당연히 이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면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매수는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공매도만 가능하니까 마치 매도세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적극적인 외국인 매수세를 유도합니다. 왜? 외국인은 보통 매수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리스크 해지를 해야 돼요. 해지가 뭡니까? 어떤 게 올라간다고 봤으면 혹시나 이게 안 올라갔을 때를 대비해서 하락할 것까지도 공매도를 걸어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예요? 오르는 거에만 투자하다 보니까 혹시 얘가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리스크를 해지를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가 못 들어왔는데 이번에 공매도가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매수는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공매도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니까 오히려 외국인의 한국에 들어오는 속도가 더 가파라질 것이다라고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월 중반까지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은 공매도가 이제 오랜만에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장 기업의 저평가 구간을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휴메딕스가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적 대비 적정 기업 가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매도 영향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얘한테 안 때리더라도 옆에 기업들이 받으면 같이 밀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인 37,000원 이하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성장이 이어지고요. 영업이익도 앞으로 추가적인 이 정량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는데 현재 구간도 기업 가치로 보면은 적정 가치 구간입니다. 근데 얘기한 대로 공매도 이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37,000원 라인대에서 좀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안 밀린다. 그럼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락하고 밀릴 수 있다라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여러분들이 손해볼 거는 전혀 없다. 근데 적극적으로 잡아버리면은 리스크를 좀 당할 또는 리스크를 좀 여러분들이 좀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37,000원 이하 일단 지켜보면서 같이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충분히 제약바이오의 눌림목에 의해서 좀 밀릴 수 있지만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좀 휴메딕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얼마? 일단 37,000원 이하인데 제가 공매도 흐름에 따라 다시 설명드리고 다시 가격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온다면 설명드리고요. 이해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무료입니다. 적을 때도 없어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다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 해서 자료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25일, 24일, 21일, 20일, 19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다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를 장마감 이후에 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제 얼굴이 없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가짜 유튜브니까 속지 마시고요.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